한국 남자. 키도 작고 별로잖아. 실망 그 자체야. 한 이탈리아 여성이 한국 남성들에 대해 거침없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자신보다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없어 기대 이하라는 그녀. 하지만 모든 걸 뒤집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일부 인물과 대화는 허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앙카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현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마치 무늬 없는 긴 회색 복도를 걷는 기분이에요. 그 복도를 만든 건 제 아버지였어요. 엄격한 규칙과 끝없는 기대가 그 복도의 재료였죠. 비앙카,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버지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느꼈습니다. 멀리, 더 밝고 자유로운 곳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갈망이 항상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있는 우리 집은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도서관은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라 답답하고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을 지휘했어요. 고객도, 직원도, 심지어 우리도요. 어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며 하루를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불만을 사지 않으려는 듯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실수를 할 때를 제외하고요. 그때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거야?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실망은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외투 같았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의 반복이었죠. 학교, 숙제,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아버지가 사업 이야기를 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것뿐이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12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걸 발견했어요. 그건 회색 복도의 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은 창문 같았어요. 그 창문이 바로 한국 드라마였죠. 정말 우연히 찾아온 기회였어요. 사촌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부엌 테이블에 노트북을 열어놓고 갔어요. 화면의 화려한 색감이 눈길을 끌었어요.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은 겨울연가였어요. 첫 장면부터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순수하면서도 아픈 사랑 이야기는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화면 속 인물들은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제게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들 같았어요. 눈 덮인 거리,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들.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속할 곳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현실은 아니었지만요. 그 후로 밤마다 부모님이 주무신 후에 몰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매번 다른 세계로 떠나는 기분이었죠. 그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꿈을 위해 싸우고 진정한 사랑을 찾고 불가능한 장애를 극복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는 순간마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이야기만 저를 사로잡은 건 아니었어요. 문화도 그랬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 낯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작은 친절, 서로에게 보이는 깊은 존경심. 모든 게 따뜻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조차 매혹적이었어요. 등장인물들이 김이 나는 국그릇과 알록달록한 반찬을 앞에 두고 둘러앉는 모습을 보며 화면 너머로 맛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자들이요. 드라마 속 한국 남자들은 마치 동화 속 기사 같았어요. 보호해주고 다정하며 항상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떨지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 회색 복도를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저는 한국과 더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로 된 짧은 문장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침대 밑에 숨겨둔 공책에 적어가며요.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연습했어요. 발음이 엉망일지라도 스스로 자랑스러웠어요.
엄마에게 부탁해서 옆 마을에 있는 아시아 마트에 가자고 졸랐어요. 김치를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맵고 새콤해서 제가 먹던 음식과는 전혀 달랐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꿈꾸던 세계의 한 조각을 맛본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는 제 한국 드라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죠. 쓸데없는 일로 깔깔대며 웃고 마을 남자애들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어요. 친구들이 왜 집중 안 해? 라고 물으면 저는 그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떻게 제 마음이 한국에 가 있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제 한국 드라마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나쁜 날에는 위로가 되고 좋은 날에는 축하가 되었어요. 아버지께 혼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면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는 제게 세상에는 여전히 아름다움과 친절함이 존재한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어요. 제 삶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요. 20살이 되었을 때쯤 저는 수십 편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 고향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죠. 서울 거리를 걸으며 화면에서만 보던 음식을 맛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꿈일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삶을 철저히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한국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한국이라는 존재는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날에도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그곳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었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우고 꿈꿀 생각이었어요. 준을 만났을 때 저는 마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로마의 화창한 오후였는데 제가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답답함을 느끼는 도시였죠.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이 가격을 외치는 소리와 신선한 빵, 잘 익은 과일의 냄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살아 숨쉬는 듯한 활기찬 날이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그런 시장 한복판에서였어요. 그의 모습은 바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들처럼 날렵한 이목구비, 깨끗한 피부, 깊이 있는 눈빛을 가진 얼굴이었어요. 그는 과일 가게 앞에 서서 주황색 오렌지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사람 같았어요. 로마에서 제 도시에 한국 남자를 만나다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운명일까요?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근처에서 토마토를 고르는 척하며 머뭇거렸어요.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그의 목소리는 깊으면서도 친절했어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간신히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자신을 준이라고 소개하며 로마에 짧게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친근하게 느껴졌고 저는 점점 더 설레기 시작했어요. 준은 근처 카페를 물어봤고 제가 같이 걸어가겠다고 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기대감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수년간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 같았어요. 그는 드라마 속 매력적이고 사려 깊은 남자들처럼 보였고 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만남이 제가 꿈꿔왔던 삶으로 다가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환상은 금세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준은 카푸치노를 주문했고 저도 함께 앉자고 권했어요. 저는 그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흔쾌히 동의했죠. 그의 여행 이야기와 로마에 대한 인상을 물어봤지만 그의 대답은 짧고 무성의했어요. 그는 산만해 보였고 대화 중에도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는 듯했어요. 그저 낯을 가리는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진짜 실망은 음식을 주문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 맛을 소개하고 싶어서 프로슈토와 치즈 한 접시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 준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대신 삼겹살 이야기를 꺼내며 이탈리아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진지했어요. 그는 이탈리아 음식을 대놓고 비난했는데 그 무심한 태도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의 태도였어요.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도 무심하고 비꼬는 듯한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르신을 존경해야 한다거나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그냥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제가 사랑한 한국은 존경과 친절, 사람들 간의 깊은 연결로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하지만 주는 마치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대했고, 제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그 모든 가치들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이어질수록 더 많은 실망스러운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고, 그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메시지를 확인하며 크게 웃었어요. 웨이터가 테이블에 왔을 때 준의 말투는 무례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건조하고 무심했어요. 제 속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제가 동경하던 문화의 일원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다시 음식 이야기로 돌아갔을 때였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집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봤다고 말했을 때 주는 감동하기는커녕 비웃었어요. 왜 그런 걸 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김치는 그냥 냄새나는 배추잖아요. 이탈리아 음식이나 계속 먹는 게 나아요. 그의 말은 제게 뺨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 한국 요리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자 노력했는데, 그런 노력을 그렇게 쉽게 무시당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만남이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꿈꾸던 순간이 아니었어요. 주는 제가 동경하던 드라마 속 남자들과 전혀 달랐어요. 그는 친절하지도 사려 깊지도 존경심이 넘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점들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내가 한국과 그곳의 사람들을 너무 이상화했던 걸까요? 어쩌면 제가 마음속에 그린 이미지는 누구도 충족시킬 수 없는 환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드라마 속 인물들은 현실이 아니라 단지 완벽한 세상을 꿈꾸게 하려는 환상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조차 볼 수 없었어요. 침대에 앉아 한국어 표현과 레시피를 적어둔 노트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제 회색 복도가 다시 돌아온 듯했고, 제가 찾았던 작은 창문은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작은 부분이 있었어요. 주는 단지 한 사람일 뿐이지 전체 문화를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어쩌면 여전히 제가 찾고자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어떻게 찾을지는 몰랐지만 언젠가 그걸 발견하리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모든 꿈이 부서지는 건 아니라는 믿음을 간직하며 말이죠. 플로렌스의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해가 지면서 좁은 거리 위로 황금빛이 드리우어졌고, 공기에는 갓 구운 빵과 신선한 허브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죠. 제가 관리하는 레스토랑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였는데 마음이 지치고 공허한 기분이 들었어요. 준과의 실망스러운 만남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며 씁쓸한 기분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눈에 들어온 것은 작고 소박한 한국 음식점이었어요. 피자집과 젤라또 가게 사이에 자리 잡은 그곳의 간판에는 단순한 검은 글씨로 한옥 테이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눈길을 끌었어요.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부드러운 불빛은 마치 쉴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식당은 아담했지만 아늑했어요. 나무 테이블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한국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구운 고기와 마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워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원래는 외식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 분위기에 이끌려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카운터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접시에 음식을 담느라 바빴는데 그의 손놀림은 정교하고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깔끔한 검정 앞치마를 두른 그의 자세는 반듯하면서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아마도 주인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가 고개를 들어 제 쪽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하고 따뜻했으며 마치 저를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느낌을 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는 약간의 이탈리아 억양이 섞인 명확한 발음으로 말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가 자리로 가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한국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푸른 산맥, 고요한 사찰, 활기 넘치는 시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들은 제가 꿈꾸기만 했던 세상의 작은 단면처럼 느껴졌어요. 테이블에는 메뉴가 놓여 있었고 펼쳐보니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부터 김치, 파스타 같은 독창적인 퓨전 요리까지 다양했어요. 메뉴를 디자인한 사람이 한국과 이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졌어요. 잠시 후 카운터에 있던 남자가 제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한국 음식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친근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며 그 덕분에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닭갈비를 추천했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하며 그 맛이 궁금해졌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집중력이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오픈 키친이라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예술가가 마지막 터치를 더하는 듯한 세심함으로 접시에 참깨를 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향기만으로도 입안에 군침이 돌았어요. 빨간 닭고기, 황금빛 감자, 초록빛 대파가 어우러진 그 접시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빛났어요. 한 입 먹어보니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지금껏 먹어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가 한번 테이블에 와서 음식이 입에 맞는지 물었어요. 저는 맛있다고 솔직히 말했고 그는 눈까지 웃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거 다행이네요. 그는 간단히 말한 뒤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 그 이상이었어요. 마치 플로렌스에 자리 잡은 작은 한국의 한 조각 같았죠. 그 공간의 따스함, 음식에 담긴 정성, 그리고 그 주인의 진심이 가득 담긴 태도는 제가 한국 문화와 연결되길 바라며 찾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도 한참을 더 머물렀어요. 그가 서비스로 내어준 차를 홀짝이며 주변을 둘러보니 한쪽 구석에 작은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요리책, 한국 소설, 그리고 고전 드라마 DVD가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식당을 나서기 전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계산서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의 이름이 연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의 말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준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쓰라림은 더 이상 저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연수를 만나고 그의 식당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의 결점이 전체 문화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제가 꿈꾸던 한국은 여전히 따뜻함과 아름다움, 깊이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단지 제 마음을 열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해야 했을 뿐이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옥 테이블을 자주 찾게 되었어요. 매번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며 연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오게 된 여정,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문화를 연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들려줬어요. 그의 열정은 음식 준비에서부터 손님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면에서 드러났습니다. 연수를 알아갈수록 그는 제가 한국 문화와의 연결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친절하고 존중할 줄 알며 자신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면서도 주위 세상을 포용할 줄 알았어요. 그는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담은 이야기를 한 접시마다 전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묵직한 그의 모습은 제가 사랑했던 한국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제 방식대로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했어요. 연수를 만난 것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보는 시각만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바꿔놓았죠. 오랜만에 저는 회색 복도에서 새로운 창문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 창문 너머로는 빛과 색깔로 가득 찬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옥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단지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곳이 주는 조용한 위안과 따뜻함에 이끌렸죠. 매번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마치 내려놓을 수 없는 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분이었어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매료되어 온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갈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식사 한 끼 한 끼가 제가 꿈꿔왔던 한국의 조각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것들은 TV에서 본 것보다 훨씬 풍부하고 복잡한 모습이었죠. 어느 저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 한 그릇을 비운 후 저는 테이블에 앉아 한참을 머물렀어요. 식당 안은 거의 비어 있었고 배경에서는 잔잔한 한국 발라드가 흐르고 있었어요. 카운터에서는 연수가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걸었어요. 손님이 들어오실 때 왜 인사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세요? 그는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존중의 표현이에요. 한국에서는 존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의 대답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어요. 존중. 드라마에서도 자주 들었던 단어였지만 연수가 그렇게 말하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삶의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연수는 한국 음식을 새로운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몇 년 전 이탈리아로 왔다고 말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망설였고 너무 낯설다고 거부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레시피를 조금씩 바꾸면서도 본질은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꾸준히 노력한 끝에 한옥 테이블은 이제 이 동네에서 사랑받는 작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이상화하며 완벽한 세상처럼 상상했지만 연수를 통해 한국의 깊이와 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준과의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의 행동이 제가 마음속에 그렸던 한국의 이미지와 얼마나 충돌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실망했는지 이야기했죠. 저는 연수가 준을 변호하거나 제가 오해했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제 기대를 깨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 문화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도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친절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 부분만이 아니라요.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어요. 저는 한 사람과의 나쁜 경험을 통해 전체 문화를 너무 쉽게 판단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매우 불공평한 시각이었죠. 한국은 제가 보았던 드라마나 사랑했던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짜 장소였고 그들만의 이야기와 어려움, 그리고 아름다움이 담긴 곳이었어요. 연수는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는 정이란 깊은 연결감, 충성심, 그리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애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느껴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는 고백하듯 덧붙였어요. 며칠 동안 그의 말을 곱씹었어요. 정은 제가 한옥 테이블에 들어설 때마다 느꼈던 따뜻함 같았어요. 그것은 연수가 음식에 담은 정성, 손님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에 스며 있었습니다.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했고 모든 것을 이어주는 실처럼 느껴졌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제 시각은 달라졌어요. 드라마와 현실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제가 새롭게 발견하는 실제 이야기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에서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모습, 그리고 작은 몸짓에서도 드러나는 존중과 공동체의 가치를 보게 되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것은 그 모든 것에 담긴 진정성이었어요. 연수와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 그가 내놓은 요리 한 접시 한 접시에서 느껴지는 진실함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와 어디서 왔는지에 충실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어느 저녁, 식당 마감 후 연수를 도와 의자를 정리하다가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상화된 한국의 모습을 붙들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그 복잡함과 불완전함을 포함한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존중, 연결,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또한 어느 장소나 사람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덜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배웠어요. 그리고 때로는 진실이 환상보다 더 의미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플로렌스의 거리들은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더 밝고 환하게 느껴졌죠. 제가 성장하며 익숙했던 회색 복도는 사라졌고 빛과 색으로 가득 찬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